콩국수 한 그릇이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심장이 먹기 직전의 위급 상황인 거지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즐겨 먹던 이 음식이 어떻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콩국수의 3가지 치명적인 위험과 몸이 보내는 경고신호,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생활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콩이 얼마나 좋은 식재료입니까?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에 비타민까지,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갱년기 여성 건강에도 좋다고 칭송받아왔죠. 매년 이맘때쯤이면 시원하고 고소한 콩국수 한 그릇 생각나시지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땀 흘리고 지친 여름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이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고 든든해서 많은 분들이 콩국수를 여름철 별미이자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콩국수는 여름철 보양식처럼 챙겨왔죠. 하지만 바로 이 건강한 착각이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간과하고 계신데요. 세상에 만병통치약 같은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맹신하는 것들도 말이에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치명적인 경고신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심장마비, 2번째, 남성성 소실, 마지막 3번째는 내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한다면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콩국수가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73세 제 지인께서는 은퇴 후 귀농하여 매일 새벽마다 밭을 가꾸시던 아주 정정한 분이셨죠. 건강에 대한 신념이 워낙 강해서 매일 아침 직접 갈아 만든 진한 콩국수를 2그릇씩 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내 건강 비결이야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에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며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어르신을 싣고 응급실로 도착해 급하게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치솟아 있었다고 해요. 즉시 고칼륨 혈증 진단을 받았는데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신장 기능이 살짝 떨어진 상태였는데 모르고 계셨을 뿐이었죠. 문제는 바로 그 진한 국물의 콩국수에 있었습니다. 콩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망가진 하수구처럼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니 몸속에 독극물이 쌓이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신장은 60살이 넘어가면 누구나 조금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건강을 위해 자주 먹는 콩국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콩자반을 너무 좋아해 매 끼니마다 드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이분도
고칼륨 혈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평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콩국수를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드시던 어르신도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증상으로 응급실에 가셨고, 검사 결과 역시 과도한 콩 섭취로 인한 고칼륨 혈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콩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과도하게 섭취하셨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음 질문에 해당되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콩국수나 콩물 섭취에 주의하시고 증상이 심해진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첫째, 나는 60세 이상이다. 둘째,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다. 셋째, 당뇨병을 앓고 있다. 넷째, 평소 만성 피로를 자주 느낀다. 이런 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남성성이 사라집니다. 혹시 남성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지금 바로 콩 섭취량을 점검해 보세요.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흔히 여성들만 겪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남성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갱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뜻밖의 주범이 콩국수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원인은 바로 콩에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콩의 효능만 보고 매일 아침 콩을 갈아 마시고 점심에는 콩 반찬, 저녁에는 두부 요리를 빼놓지 않고 드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자꾸만 무거워지고 전에 없이 의욕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활력을 잃게 되는 거지요. 문제는 콩의 핵심 성분 이소플라본 때문인데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물성 화합물로 특히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콩 섭취가 남성 호르몬 대사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콩 섭취량이 특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일부 남성에게서 피로감이나 활력 저하와 같은 증상이 보고되기도 했지요. 물론 소량의 이소플라본은 몸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정교한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과도한 섭취가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남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만큼 콩 섭취량을 줄이면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슈퍼푸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 적당히는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갑상선약은 콩국수와 먹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에너지 공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목 앞쪽에 위치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마치 자동차의 가속과 브레이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지요. 너무 과하게 일을 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너무 느리게 일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됩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는데 몸이 계속 안 좋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많은 시니어들께서는 갑상선 기능 문제로 약을 복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한데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기 시작한다면 갑상선약을 드신 직후 콩나물국이나 두유 등의 음식은 시간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콩에 함유된 특정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요. 갑상선 호르몬제인 레보티록신은 아주 섬세한 약이라서 음식이나 다른 영양제와 함께 섭취할 경우 약효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콩류는 물론 섬유질이 많은 식품이나 칼슘 보충제 등도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 치료 효과가 미미해지고 증상이 다시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콩 섭취 시간과의 간격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 약효가 제대로 몸에 전달되지 못하는 만큼 갑상선약을 복용한 후 최소 4시간 이상은 콩이나 콩과 관련된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활기를 되찾고 붓기도 빠지고 피로감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지금까지 콩국수의 위험성에 대한 진실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콩은 아예 끊어야 하는 건가요? 하고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콩은 분명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점이 많은 최고의 슈퍼푸드입니다. 콩 자체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요. 특히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데요. 핵심은 바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FDA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권장량을 종합하여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콩 단백질은 하루에 25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은데, 이는 밥숟가락으로 2-3스푼 정도의 양에 해당합니다. 콩국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것이 적당하며 매일 드시는 것은 과할 수 있습니다. 두유의 경우에는 하루 한 팩, 200ml 정도가 좋고 그 이상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콩 반찬은 매 끼니마다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세요. 그리고 콩을 고를 때는 유기농 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일반 콩에 비해 유익한 영양소가 많고 농약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삶아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콩이나 덜 익힌 콩은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고 나쁘다고 해도 무조건 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량을 지켜 현명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면서도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식품들이 아주 많은데요. 단백질 보충을 위한 음식 첫 번째는 생선살 어묵입니다. 생선살로 만든 어묵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비교적 쉬워 볶음이나 국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면 또는 곤약면 요리입니다. 밀가루 면 대신 두부나 곤약으로 만든 면을 활용하면 단백질 섭취는 늘리고 탄수화물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넣거나 비빔면처럼 즐겨보세요. 세 번째, 살코기 위주의 소고기나 돼지고기 장조림입니다. 지방이 적은 부위의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부드럽게 장조림으로 만들어 드세요. 양념을 약하게 하면 밥반찬으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네 번째는 달걀찜 또는 달걀 프라이입니다. 완전 단백질로 꼽히는 달걀은 조리법이 다양하고 소화 부담이 적지요. 매일 한두 개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담백한 흰살 생선구이입니다. 대구나 명태 같은 흰살 생선은 기름기가 적고 담백해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단백질과 비타민 D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기도 하지요. 다음은 여름철 콩국수를 대신할 수 있는 시원하고 건강한 음식들입니다. 오이 미역 냉국은 시원하고 개운하며 칼륨 함량이 적어 신장 건강에 부담이 적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미네랄도 좋고요. 또 찬물의 만밥과 나물이나 아삭한 열무김치,
오이 무침을 곁들이면 무더위에 잃었던 입맛을 되찾는데 최고입니다. 다음은 메밀묵 무침 또는 메밀묵밥입니다. 메밀로 만든 묵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어 시원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또 새콤달콤한 양념장에 묻혀 반찬으로 먹거나 시원한 육수를 부어 묵밥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오이소박이 냉국은 시원한 오이소박이 국물에 얼음을 동동 띄워 먹는 전통 방식의 냉국입니다. 칼륨 걱정 없이 시원하게 입맛을 돋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숫가루 냉음료입니다. 여러 가지 곡물을 갈아 만든 미숫가루는 시원하게 타서 마시면 든든하고 영양 보충에도 좋습니다.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소량 넣어 드세요. 마지막으로 콩 반찬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양 만점 메뉴입니다. 잔멸치 볶음은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국민 반찬이죠.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으로 밥맛을 돋웁니다. 건표고버섯 볶음도 좋은데요.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높아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불려서 볶음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감칠맛이 좋습니다. 감자채 볶음과 조림도 있습니다. 감자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식재료로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지만 콩처럼 과도한 칼륨 섭취를 유발하지 않으며 활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볶음이나 조림으로 드시기 좋아요. 숙주나물은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으로 밥반찬으로 좋습니다.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풍부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한 식단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내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치매로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나요? 본인과 가족들도 고생하는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약물 치료와 뇌를 많이 사용해서 활성화시키면 현 상태를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룹 테스트는 뇌 건강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글자는 빨강이라 쓰여 있지만 빨강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글자의 색깔인 노랑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화면에 단어를 보고 함께 소리내서 말해주세요. 초록, 파랑, 보라. 어때요? 쉽지 않지요?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꼭 글자의 색깔을 말해주세요. 어떤가요? 반응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지셨나요?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이 양호한 편이고 8개 이하로 말하셨다면 뇌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자의 의미를 읽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색깔을 말하려고 하면 반응이 느려진다고 해요. 이것을 스트룹 효과라고 하는데 일정한 규칙에 익숙해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잠든 뇌세포를 깨울 수 있다고 해요. 자주 해보시고 뇌 건강도 지켜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